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자기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데도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 무례하게 말해도 바로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오해해도 급하게 해명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 분위기 있다. 참 품격 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외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옷차림이나 말투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자신을 잃지 않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아무 말도 못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침묵. 나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추는 침묵. 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침묵. 그것이 고급스러운 여자가 가진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자주 흔들려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용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상대의 표정이 조금 차가워졌을 뿐인데 어느새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말을 늘립니다. 더 설명하고 더 해명하고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충분히 설명하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더 애쓰면 관계가 다시 따뜻해질 것 같아서요. 아이, 사리간.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말들은 늘 상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내 안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집니다. 내가 충분히 말했는지 다시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짧은 답장 하나에 또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침묵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상대가 나를 더 오해할 것 같고, 내가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상황에서도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다쳤다는 것을 돌보기보다 상대가 떠나지 않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씁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건지, 지금 이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말인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잠시 멈춥니다. 멈춘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더 정확히 느낀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구나. 지금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숙함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 짧은 멈춤 덕분에 우리는 바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을 설명했는지. 상대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내가 매력 없어졌나? 그 불안은 곧 메시지가 됩니다. 길고 조심스러운 문장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해줘. 아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요즘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나는 그냥 너와 잘 지내고 싶었어. 말은 길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짧은 답장, 긴 공백, 애매한 태도. 그러면 우리는 또 더 애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조용히 나에게 돌아와야 할 순간입니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무례한 관계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하게 매달릴 때 그 안에는 지금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했던 기억, 버림받지 않기 위해 먼저 사과해야 했던 습관,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며 버텨야 했던 어린 마음, 그 마음이 아직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마. 제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그래서 침묵은 상대를 벌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침묵은 어쩌면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차가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태도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무시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더 깊이 아픈 것입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더 깊이 아픈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침묵 속에서 예전에 버려진 내가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지는지, 나는 왜 이 사람의 인정이 이렇게 필요한지, 나는 왜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지.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앉을 수 있을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경험. 가족에게 내 마음을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라는 말만 듣고 더 아파졌던 경험.
직장에서 오해를 풀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히려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경험.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말해야지. 다음에는 더 차분하게 설명해야지. 다음에는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처음부터 더 조심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설명이 필요한 관계가 있고 설명이 소용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관계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내 말을 들으려 하고 오해를 풀려는 태도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설명은 다리가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설명이 소용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미 나를 판단하고 싶은 사람, 이미 나를 작게 만들고 싶은 사람, 이미 내 진심을 공격의 재료로 삼으려는 사람. 그런 관계에서 설명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내가 더 말할수록 상대는 더 편해지고 나는 더 지칩니다. 나만 계속 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운 여자는 이것을 조금씩 배웁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도 많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밤새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상대의 표정을 해석하고 내가 너무한 건 아닌지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계속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치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줄입니다. 감정을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때때로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따뜻함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두려움을 비춥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쉽게 나를 잃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부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무례함까지 내가 만들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이 나를 유난히 크게 흔들 때 그 흔들림 속에는 내가 아직 돌보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왜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누군가가 나를 차갑게 대할 때 왜 다시 어린아이처럼 불안해지는지는 그 안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내가 보기 싫어서 밀어둔 나의 일부입니다. 화내고 싶은 나, 사랑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더는 참기 싫은 나, 착한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둔 진짜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편해도 웃는 법을 배웠고 상처받아도 먼저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 어느 순간 진짜 얼굴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때로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사지만 가면을 전몰 때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을 멈추고 내 안에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 작아질까? 나는 왜 상대의 기분을 내 책임으로 가져올까? 나는 왜 무례함 앞에서도 먼저 내 잘못을 찾을까? 나는 왜 나를 설명하지 않으면 내 가치가 사라질 것처럼 느낄까? 이런 질문은 아프지만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칼 융이 말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과 닮아 있습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만나고 어둡다고 생각했던 내 안의 모습까지 품어가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불안해서 말하던 사람에서 중심이 있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던 사람에서 자기 존중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차가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곧장 긴 답장을 쓰지 않는 것.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당장 모든 것을 해명하려 하지 않는 것. 먼저 숨을 쉽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지금 나는 반응하고 싶구나. 지금 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개의 문장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상대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내 진심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설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나를 지키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말인가? 상대는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또다시 벽 앞에서 혼자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계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존중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해도 됩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듣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침묵과 대화가 함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말하고 필요할 때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를 몰아붙이고 비꼬고 내 진심을 약점처럼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줄여도 됩니다. 그건 무례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지금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불편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착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먼저 풀어주고, 불편한 감정을 삼켜주는 사람을 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여자는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따뜻하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무례함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더 나다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했던 이유를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당신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잃는 일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지면 먼저 웃어야 했고, 누군가 화가 나면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했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착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마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때의 어린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 또 그렇게까지 설명했을까? 왜 또 붙잡았을까? 왜 또 나를 작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배울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표정을 살피기 전에 내 안의 떨림을 살필 때입니다. 이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말하기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할 때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자기 편 없이 버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더 설명하면 이해해 줄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무리 설명해 모든 관계를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모두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침묵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설명으로 상황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습관을 멈춰야 하니 잠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자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같다는 예전에는 상대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로 나를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지만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외롭지만 나를 다시 작게 만드는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바뀐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례함도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침묵하면 버려질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일은 결국 나를 떠나는 일과 같다는 것을요. 그러면 관계도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사과하지 않는 당신,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는 당신, 예전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지 않는 당신을 보며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건강해질 때 불편해지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희생 위에서 편안함을 누리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계속 자신을 아프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때 더 건강한 사랑이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보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급하게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말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을 때 당신의 존재감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분위기입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중심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분위기. 꾸미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 조용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사람은 그런 에너지를 알아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씩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를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계속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탐구, 나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던 나를 내 안의 집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이 말을 가볍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른 척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삶에는 여전히 어려운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브로 스프러징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 오래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것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모두가 내 곁에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끝내 나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회복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차가움도 아닙니다. 진짜 침묵은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품격입니다. 당신이 조용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말을 줄인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중심이 더 또렷해집니다. 말을 많이 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계속 설명해야 존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알고, 당신이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으로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안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습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혼자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압니다. 말하고 나서도 불안했고, 침묵하고 나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떠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깊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고지가 또 돌아올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을 차갑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품격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혼과 조용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단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 문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진심을 듣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다면 댓글에 수신됨이라고 남겨 우주의 신호를 보내주세요. 우주의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는 작은 신호들을 저는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각성의 단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